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내드릴까 합니다. 다음 보기 4개의 그래프 중에 가장 갭 투자하기 좋은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일지를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글을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되신다면 당신은 갭 투자를 할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만약에 정답을 잘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부 지방에 있는 물건들이고요. 1번 그래프입니다. 2억과 5천이고 전세가 2억 6천이어서 갭이 마이너스 1000입니다. 풀피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시점은 21년 6월입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래프고요. 2번 그래프입니다. 2번 그래프는 투자금이 조금 더 들어가죠. 2,500만 원이고 매매가는 1억 4천 정도에 전세가는 1억 1,500 정도 돼서 한 2,500 정도가 들어가는 물건이에요. 매매가는 여기서 이만큼 많이 떨어졌었고 전세가도 이렇게 떨어진. 3번 그래프입니다. 2020년 10월의 기준인데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고 갭이 역시 마이너스 527만 원으로 풀피 또는 무피 세팅이 가능한 물건이고 매매가와 전세가는 1억 2천에서 3천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 4번 그래프는 21년 5월에 이제 만약에 샀다면 지금 갭이 거의 여기도 무피인 그래프고 가격은 한 1억 정도 수준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이것만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몇 번 그래프가 갭 투자하기 가장 좋은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번이 왜 가장 갭 투자하기 좋은 그래프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그래프의 장단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그래프의 과거 그리고 현재 모습입니다. 보시면 지금 한 3억 3천 정도까지 전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이 단지의 장점, 일단 풀피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죠.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1,000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취득세를 포함해도 돈이 남는 경우죠. 물론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있다면 조금의 투자금은 들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투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니까 잘한 투자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너무 저렴하지 않은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 자체가 1억대가 아니라 2억대라는 건, 지방 아파트가 2억대라는 건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받쳐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단점을 볼까?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너무 급하게 오른 전세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그래프만 보면은 사실은 이게 제일 좋아 보여요. 투자금이 제일 적게 들어가니까. 근데 과거에 전세가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전세가가 이만큼이 오르는 거죠. 전 고점의 전세가와 평균 전세가 그리고 2년 전의 전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게 이 단지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2년 전에 비해 8,500만 원이나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 가장 비쌌던 전세가였던 2.1억보다도 무려 5천만 원이나 높은 금액인 거죠. 이렇게 전세가가 오른 이유는 그 지역의 수급 영향도 있었겠지만 임대차 4법의 영향이 제일 컸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이 시기에 전세가가 급등한 거죠. 해당 지역의 공급까지 제가 살펴봤는데 23년에는 상당히 많은 수준이긴 했어요. 투자자라면 당연히 전세가가 하락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했었어야 하는 거고, 여기 3.3억까지 올랐다가 2.5억까지 빠진 거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바로 역전세에 있는 거죠. 해당 아파트의 현재 전세가는 2억입니다. 2억 6천에 세팅을 했는데 역전세 6천이 발생한 거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갭 투자를 단순히 갭 가격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향후 전세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저도 향후 입주 물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의 이것만 봤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의 전세가 중에서도 2년 전의 전세가 그리고 평균 전세가임을 제가 깨달은 거죠. 전세가가 2년 전에 비해서 급등을 했거나 혹은 평균 전세가 대비 너무 많이 상승했다면 아무리 갭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런 단지는 리스크가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걸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전세가, 평균 전세가를 꼭 보셨었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그래프는 지금 당시는 투자금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준 단지입니다. 전세가도 매수했을 당시보다 올라 있죠. 그래서 이번 그래프의 장점을 보면은 전고점 대비의 하락폭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전고점 대비 한 35% 정도 빠졌었다가 그래프에 나타나는 20년 6월 정도인 시점에서는 한 25% 정도가 빠진 지점이었어요. 전저점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상승한 거긴 한데 전고점을 생각하면 여전히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장점은 상승하고 있는 전세가 그리고 과거의 전세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번 그래프와 다른 점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해당 단지의 과거 평균 전세가는 1.2억에서 1.3억 수준이었습니다. 평균 전세가를 보면 나옵니다. 2년 전 전세가는 이거보다도 저렴한 한 1억 수준이었어요. 거의 초창기 전세가와 동일합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사실 이런 단지들이 많지 않은데 지방 단지 중에서는 전세가가 거의 10년 전 가격의 전세가와 변함이 없는 단지들도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해당 단지의 평균 전세가는 1.2억에서 1.3억 수준이었고 10년 전 가격과 2년 전 가격의 전세가가 1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시점이 20년 6월에는 1.15억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과거 전저점인 1억 정도 수준까지 빠질 수도 있지만 이걸 생각해도 한 1,500 정도의 역전세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1번 단지보다 역전세가 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평균 전세가가 1.2억 3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지역 자체도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막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전세가가 22년 6월 시점에 1.9억 정도까지 상승한 거예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의 전세가가 저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입주 물량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투자 수요가 붙으면서 매매가가 올라서 이 아파트의 전고점은 2.6억을 찍었어요. 내가 샀을 때의 가격이 1.4억이었는데 2.6억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매가가 2.1억, 전세가가 1.5억 수준이기 때문에 한창 좋을 때 매도하지 못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어떤 리스크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번이 가장 좋은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평균 전세가율입니다. 평균 전세가율이 75%고 2번 그래프는 1번 그래프는 평균 전세가율이 81%죠. 평균 전세가율은 낮은데 뭐 60%대 70%인데 지금 전세가율이 80% 90% 되는 단지들이 사실은 가장 갭 투자하기 좋은 단지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평균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건 매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 전세 가격은 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투자할 땐 이런 단지가 좋은 거죠. 그런데 평균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건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전세가도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매매보다는 전세로 살기 더 좋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의 단점을 좀 굳이 찾자면 1.4억짜리 집을 매수하는데 투자금이 2,500 정도가 들어간 거면 그렇게 저렴하게 투자한 것은 아니다. 3번 그래프는 거의 매매가랑 전세가가 똑같이 움직이죠. 딱 봐도 평균 전세가율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단지는 언제나 조심하셔야 되는데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20년 10월 정도의 타이밍 때 이 단지는 내가 무피 또는 풀피로 세팅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갭만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이 단지도 굉장히 괜찮았던 단지이고 실제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락폭도 많이 발생했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승은 많이 할 수 있는데 하락도 그만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 단지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지의 장점은 역시나 낮은 투자금, 무피나 풀피로 세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고 이 지역은 향후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세가가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번 하락장 때 확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향후 입주 물량이 적으면 무조건 전세가는 오를 거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대입을 했었는데 그 공식이 틀렸다는 게 이번 하락장에서 증명이 된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는 겁니다. 투자 시점의 전세가와 2년 전 전세가가 투자 시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향후 입주 물량도 굉장히 적은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뒤에 전세가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역전세가 나기는 좀 어려운 단지였고 입주 물량에 비해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긴 하지만 투자 시점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역전세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다면 리스크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단지의 장점인 거죠. 그럼 이 단지의 단점은 뭘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단지입니다. 이 단지의 평균 전세가율은 무려 89% 정도가 되거든요. 이 얘기는 사람들이 전세로는 살고 싶어 하는데 굳이 매수하고 싶지는 않은 단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단지가 되는 겁니다. 언제 매수냐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내 물건을 받아줄 수 있는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엑시트를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단지입니다. 좀 기술이 필요한, 경험이 필요한 단지예요. 이런 단지를 접근할 때는. 자, 4번 그래프입니다. 4번 그래프는 거의 여기도 무피랑 풀피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과거 가격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프를 보면 이 단지의 평균 전세가율은 85% 정도 수준이 되는데 과거의 전저점 대비 좀 많이 올랐다는 게 흠입니다. 그런데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매수한 시점과 지금 2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좀 보면 장점은 역시나 적은 투자금, 그 다음에 전고점이 높았다라는 게 장점인데 상승이 다시 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가격이 받아줄 수 있다. 전고점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지는 전고점이 꽤 높았기 때문에 사이클만 잘 탄다면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단지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 단점은 전저점 대비 이미 3천이나 오른 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지각비를 많이 내야 되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3천이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전저점이 7천이었고 여기가 1억이니까 7천짜리 아파트가 3천이나 올랐다고 이러면 이미 40%가 넘게 오른 겁니다. 이미 충분히 올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더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건 어쩌면 투자자의 희망 회로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단점은 입주 물량입니다. 이 타이밍이었는데 3년 뒤 정도까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다면 전세가 혹은 매매가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투자자의 역량인 겁니다. 물론 해당 단지는 엄청난 입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랑 전세가가 상당히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5년도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가 좋은 투자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투자 타이밍과 입주 물량에 있는 것이죠. 혹시 정답을 맞추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설명이 이해가 가시나요? 투자는 얼마를 버는지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러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는 필수인 거고, 갭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가격 하락이 아닌 역전세에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